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자스모님께서 멤버십 후원해 주셨고요. 유상용님, 서든데스님, 남인선님, 호호파파님, 슈퍼땡스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댓글을 쭉 읽다가 우리 순주님께서 옛날 삼전 설명해 주실 때가 행복했는데 이런 댓글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좋았는데도 아니고 행복했는데 제가 한동안 미국 주식에 집중하면서 특히 요즘에 제가 TQQQ, SOXL에 대해서만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언급을 거의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제가 다룰까 하는데요. 자, 요즘에 인텔이 맛이 간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텔 요즘에 폼이 너무 안 좋거든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위기의 인텔, 파운드리 매각 검토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파운드리 매각을 검토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파운드리에 대규모 투자를 들어가서 인텔을 다시 살려보겠다. 특히 새로 임명된 팻 겔싱어라는 CEO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산기나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적으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실무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CEO가 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엔 좀 다를 것 같다. 사실 전 CEO는 너무 원가 절감에만 치중해서 인텔 경쟁력을 많이 떨어뜨려 놨습니다.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래서 최고 기술자 출신을 CEO로 임명하면서 뭔가 혁신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 어쩌면 파운드리 매각할 수도 있어. 다시 말해서 인텔이 100개를 들면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TSMC와 삼성전자 양강 구도거든요. 양강이라고 하면 국뽕이라고 욕먹으려나요?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TSMC가 독보적인 1등,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가 2등입니다. 그런데 초미세공정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는 양강구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잘하는 기업 아닌가요? TV도 잘 만들고 스마트폰도 잘 만들고 그 정도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파운드리가 뭔데요? 이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는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라도 혼자서 모든 공정을 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반도체를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그리고 반도체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한 기업이 다 하는 종합반도체 기업도 있긴 있지만 전반적인 업계의 동향을 보면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구분되는 게 대세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효율적이니까요.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반도체 설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인화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집에 프린터가 대부분 없거나 있어봤자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그 이미지 파일을 인화업체에 보내서 출력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택배로 받아보죠. 퀄리티 정말 끝내줍니다. 이 인화업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반도체에서는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만 전문으로 하는 거죠.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1등 기업이 바로 대만의 TSMC고요. TSMC 다음으로 잘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니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로 분류가 되지 않고 종합반도체로 분류가 되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텔과 삼성전자는 설계와 제조를 둘 다 하기 때문에 TSMC처럼 파운드리에 올인하는 기업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모든 역량을 파운드리 하나에 집중하는 기업이랑 여러 분야에 동시에 신경 써야 되는 기업은 그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운드리의 고객은 팹리스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AMD도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어도 꽤나 잘 나가고 있죠.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다 TSMC로 몰려들고
그로 인해서 TSMC가 너무나도 크게 성장을 하니까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기업이 야 우리도 저 파이 좀 나눠 먹어야 되겠어. 야 우리도 TSMC만큼은 아니어도 반도체 꽤나 잘 만들잖아. 그래서 삼성과 인텔이 파운드리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TSMC는 그냥 파운드리에 올인하면 그만인데 삼성과 인텔은 다른 것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하나만 잘하기도 힘든데 둘 다 잘하려니까 너무 빡세네. 솔직히 TSMC는 파운드리 쪽에서 너무 넘사고 삼성전자도 장난 아니잖아. 세계 2등이잖아. 그동안 돈 겁나게 때려 박았는데 야 얘네들 이기기 너무 힘드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시설에 투자할 돈으로 설계에 더 집중해서 그냥 TSMC나 삼성한테 위탁 줘버릴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집에서 고퀄리티로 프린트를 하려면 최소 몇백에서 몇천짜리 프린터기는 사야 될 겁니다. 우리가 업체에 맡기는 그런 프린터들은 굉장히 고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퀄리티를 내려면 우리 개인이 감당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얘기가 나온 김에 AMD 얘기도 잠깐 해보자면 지금 CPU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업체는 인텔과 AMD 사실상 두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 사실 AMD 펌이 훨씬 좋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은 인텔이 더 높지만 그 위상이 예전만은 못합니다. 그럼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사실 AMD도 원래는 인텔처럼 종합반도체였습니다. 근데 인텔한테 너무 밀리니까 제조 파트를 매각을 해버리고 설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매각한 제조 파트가 지금의 글로벌 파운드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잘 먹혔다는 겁니다. 진짜 설계에만 집중했더니 훨씬 더 잘 풀리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AMD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TSMC를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파운드리만 놓고 봤을 때는 TSMC를 지금 이길 수 있는 업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에 투자할 돈으로 설계에 더 집중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TSMC한테 맡겨버리면 반도체 품질 자체가 좋게 나오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삼성전자한테 왜 이득이냐? 당연히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해버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장기적인 경쟁자가 제거될 수 있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인텔이 만들 물량이 TSMC나 삼성에게 올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삼성한테 안 오고 TSMC한테 다 간다고 해도 TSMC 캐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TSMC가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이 삼성에게 또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텔이 먹을 점유율을 TSMC와 삼성전자가 나눠 먹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아주 정말 잘 설명을 해놨는데요. 2021년 2월 인텔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팻 겔싱어 최고 경영자는 파운드리 사업 재건을 외치면서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는데 투자 비용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고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CPU보다 GPU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가 요즘에 잘 나가는 겁니다. 참고로 AMD가 아까 CPU에서 인텔과 경쟁한다고 했잖아요. AMD는 특이하게도 CPU도 세계 2등, GPU도 세계 2등입니다. 일단 CPU에서는 본인들이 설계만 하고 제조는 TSMC한테 맡겨버리니까 고품질의 반도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GPU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게는 한참 밀리지만 그래도 GPU가 CPU보다 뜨면서 나름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인텔도 GPU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AMD와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 성능이 좋지 않은 내장 그래픽 쪽에서 점유율이 높은 거지 요즘 대세인 인공지능에 쓰이는 GPU 쪽에서는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인공지능이 뜨면서 CPU보다 GPU가 주목을 받고 있고 심지어 애플한테도 손절당했잖아요. 애플이 원래 인텔 CPU를 받아다 썼는데
자기네들이 직접 설계해가지고 이제 TSMC한테 위탁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M1, M2, M3 칩인데 이게 성능이 너무나도 좋다는 거죠. 인텔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위기를 느끼고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었던 건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매각하게 되면 사실상 경쟁자가 제거되는 거니까 TSMC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호재가 맞습니다. 반도체 생태계가 너무 복잡해서 아직도 할 얘기가 많긴 한데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